오늘도 밖에서는 내 마음보다 남의 눈치를 먼저 살피고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나서야 유독 무거운 한숨을 푹 내쉬진 않으셨나요? 퇴근길 꽉 막힌 차 안에서 혹은 지친 몸을 이끌고 걸어오는 길에 스마트폰을 확인합니다. 단톡방에 누군가 얄미운 부탁을 남겨두었거나 은근슬쩍 내 속을 긁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대놓고 한마디 하고 싶지만 행여나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혹은 내가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하고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버립니다. 직장에서는 내 업무가 아닌데도 거절하지 못해 슬며시 떠안고, 모임에서는 다들 편하게 웃고 떠들 때 혼자 고기를 굽거나 뒷정리를 도맡아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묵묵히 다 맞춰주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귀한 시간과 감정을 희생해서 배려해주면 상대방이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는 게 당연한 이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돌아오는 건 진심 어린 감사가 아니라 묘하게 나를 아래로 보고 만만하게 대하는 무례한 태도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 자려고 누우면 어두운 천장에 낮에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다 해주고도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때 왜 정색하고 한마디 받아치지 못하고 해실해실 웃어넘겼을까? 억울해서 피가 거꾸로 솟고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남몰래 눈물 찌어 본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대체 왜 저 사람은 나한테만 함부로 할까?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생겼나?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못나서도 만만하게 생겨서도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게 만드는 인간의 간사한 심리와 더 이상 내 살을 깎아먹지 않고 우아하게 선을 긋는 방법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편안하게 기대 앉으셔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유독 나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 첫 번째는 바로 기대치의 함정입니다. 사람의 뇌는 참 간사해서 익숙함에 너무나 빨리 속아 넘어갑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작은 배려에도 정말 고마워 라며 크게 감동하던 사람이 여러분의 친절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값으로 여깁니다. 마치 매일 아침 사무실에서 누군가 타주는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느 날 그 사람이 바빠서 커피를 못 탔을 때 오늘 커피는 왜 안 줘? 라고 뻔뻔하게 묻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늘 100만큼 잘해주던 여러분이 하루 피곤해서 80만큼만 해주면 너 변했다. 요즘 왜 그렇게 까칠하냐? 라며 오히려 서운해하고 화를 냅니다. 반대로 평소에 20만 챙겨주며 이기적으로 제멋대로 행동하던 사람이 어쩌다 기분이 좋아서 50을 해주면 오, 의외로 진국이네. 알고 보면 착한 애야. 라며 칭찬을 받죠. 참 불공평하고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너무 착하고 일관되게 잘해준 죄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의 뇌가 이미 여러분의 끝없는 배려를 숨쉬는 공기처럼 세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쩌다 한번 힘들다고 거절을 하면 상대방은 자기가 엄청난 권리를 침해당한 것처럼 여러분을 쪼잔하고 매정한 사람으로 몰아쓰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의 울타리에 무단 침입하는 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진 것을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사람들은 여기는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 버려진 건물이구나 라고 무의식 중에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을 던져 나머지 유리창마저 다 깨버리고 결국 그곳은 온갖 오물이 가득한 쓰레기장이 되어버리죠. 인간관계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선을 넘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무례하게 굴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선을 슬쩍 넘어보고 여러분의 반응을 살핍니다. 어머, 너는 참 둥글둥글해서 속 편하겠다. 이거 네가 좀 하면 안 돼? 넌 시간 많잖아. 이런 뼈있는 농담이나 무리한 부탁을 던지며 간을 봅니다. 이때 여러분은 갈등을 만들기 싫어서 혹은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냥 억지로 웃어 넘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의 뇌 속에는 이 사람은 이 정도 선을 넘어도 가만히 있네? 화를 내지 않네 라는 인식이 콱 박혀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난 작은 금을 미소로 덮어 방치한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감정을 쓰레기장처럼 함부로 써도 된다고 허락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뼈아프지만 꼭 아셔야 할 진실입니다.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배려를 받으면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자신도 그만큼 돌려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열등감이 가득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아주 교활한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강해 보이거나 성질이 불같아서 조금만 건드려도 맞서 싸울 것 같은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립니다.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죠. 그러다 갈등을 피하고 다정하게 대해주는 사람, 타인을 이해하려 애쓰는 여러분같이 착한 사람을 만나면 억눌렸던 열등감이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을 어떻게든 깔아뭉개고 함부로 대하면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우위에 있다, 내 맘대로 쥐고 흔들 수 있다 는 알량한 우월감을 느끼려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만만하고 부족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한 심성을 자신의 낮은 자존감을 채우는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비겁하고 찌질한 심리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우리 내면에 숨어있는 가짜 평화에 대한 집착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양보해라, 둥글게 살아라,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타인과 얼굴을 붉히는 상황 자체를 극도로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 속이 조금 골마 터지더라도 나 하나 참으면 모두가 평화롭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피 흘리며 유지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지독한 폭력입니다. 갈등을 피하려고 내 감정을 짓누를수록 상대방은 더 오만해지고 내 영혼은 더 빠르게 말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호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당장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3가지 실전 대처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처법은 내가 먼저 나서는 친절을 멈추는 것입니다. 유독 상처를 잘 받는 섬세한 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필요를 너무 빨리 알아챕니다. 누가 물을 찾기도 전에 물컵을 채워주고 회의실이나 모임에 정적이 흐르면 내가 그 침묵이 불편해서 먼저 무리한 의견을 내거나 총대를 맵니다. 이제는 그 침묵과 불편함을 의식적으로 5초만 더 견디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넷, 5을 세어보세요. 누군가 명확하게 입 밖으로 꺼내어 도와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할 때까지 모른 척 가만히 계세요. 내가 먼저 주지 않아야 상대방도 내 호의가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서서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구구절절 변명 빼고 단호하게 거절하기입니다. 착한 분들은 거절할 때 말이 너무 길어집니다. 아유, 제가 진짜 도와드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요. 이렇게 구구절절 미안해하며 변명을 붙이면 무례한 사람들은 그 변명 속에서 또 다른 빈틈을 찾아내어 여러분을 설득하려 들고 기어이 승낙을 받아냅니다. 거절에는 구차한 변명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힘들어. 미안해. 딱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목소리는 흥분하지 않고 부드럽되 눈빛과 내용은 단호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고 심장이 쿵쾅거리겠지만 이 거절의 근육이 붙어야만 내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례한 농담을 들었을 때는 침묵의 3초 쳐다보기를 시전하세요. 상대방이 은근슬쩍 선을 넘는 말을 했을 때 절대 평소처럼 어색하게 하하 하고 웃어 넘기지 마세요. 웃음기를 싹 거두고 상대방의 눈이나 미간을 가만히 3초 동안 응시하세요. 그리고 아주 건조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어보세요. 네? 방금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세요?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상대방이 던진 무례한 공을 다시 상대방에게 똑바로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10중 8구 상대방은 크게 당황하며 아니, 그냥 농담 한 번 한 거 가지고 왜 그래? 라며 꼬리를 내릴 것입니다. 이 한 번의 침묵과 되물음이 나는 네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무기입니다. 혹시라도 거절하거나 선을 그으면 그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봐,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두려우신가요? 여러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정당하게 선을 그었다고 해서 정색하며 화를 내거나 뒤에서 욕하며 떠나갈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애초에 여러분을 동등하고 소중한 인간으로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저 자기 필요할 때 써먹기 편리한 샌드백으로 여겼던 것뿐입니다. 그런 가짜 인연은 차라리 일찍 끊어내는 것이 남은 내 인생을 위한 엄청난 축복이자 행운입니다. 타인에게 다정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답고 눈부신 여러분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기적이고 각박해져도 여러분이 가진 그 따뜻한 본성마저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하며 버리지는 마세요. 하지만 그 친절의 방향이 나를 갉아먹고 병들게 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물길을 단호하게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남을 챙기느라 정작 텅 비어버린 내 마음부터 꽉 안아주고 위로하고 보살펴 주세요. 오늘 하루도 참 애썼다. 넌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시간에 온전히 나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나를 읽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밤은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며 어둠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저 남들보다 조금 더 따뜻했고 관계를 지키려 노력했고 배려심이 깊었을 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 그 누구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챙기고 내 감정에 온전히 귀 기울여주는 다정하고 평화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단단하고 맑게 지켜드릴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고 따뜻하게 푹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